가을밤이 깊었다. 64살 이영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혼자였다. 늘 혼자였다. 작은 아파트였다. 방 하나, 거실 하나. 혼자 살기에도 넓었다. 아니,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었다. 빈 공간이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왔다.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소리가 필요했다. 침묵이 두려워서 켜놓은 것이었다. 벽시계가 째각거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영수는 시계를 봤다. 10시 50분. 곧 잘 시간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다. 매일 똑같았다. 아들은 서울에서 살았다. 1년에 두세 번 찾아왔다. 바빴다. 이해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딸은 미국에 있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다. 영상통화는 가끔 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자주 갔다. 이제는 장례식장이 더 익숙했다. 나도 언젠간. 영수는 중얼거렸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외로움이 더 두려웠다.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약을 먹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한 움큼이었다. 나이 들면 약도 많아지네. 한숨을 쉬었다. 거울을 봤다. 백발의 노인이 보였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이게 자신인가? 어머니도 이 나이에. 어머니가 떠올랐다. 15년 전에 돌아가셨다. 70살이었다. 영수보다 어렸다. 아버지는 그보다 더 일찍 떠났다. 20년 전이었다. 교통사고였다. 갑작스러웠다. 보고 싶다. 영수는 중얼거렸다. 부모님이 그리웠다. 매일 그리웠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했다. 혼자 있는 밤, 고요한 밤. 그런 밤이면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영수야, 밥 먹었니? 잘 지내고 있니? 아프지는 않고. 환청이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듣고 싶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11시 5분. 이제 자야지. 일어나려는데 문득 낯선 느낌이 들었다. 뭔가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딸랑딸랑. 전화벨이 울렸다. 영수는 놀랐다. 밤 11시에 전화? 누가 걸었을까? 핸드폰을 찾았다. 하지만 울리지 않았다. 딸랑딸랑. 소리가 다시 들렸다. 핸드폰이 아니었다. 유선전화였다. 거실 한쪽에 오래된 전화기가 있었다. 어머니가 쓰시던 것이었다. 15년 동안 울리지 않았었다. 회선도 끄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울리고 있었다. 딸랑딸랑. 영수는 천천히 전화기로 다가갔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상했다. 누가 이 번호를 알까? 아무도 몰랐다. 소화기를 들었다. 귀에 댔다. 여보세요? 잡음이 들렸다. 희미한 소리였다. 그리고 영수야. 목소리가 들렸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영수는 얼어붙었다. 이 목소리 알고 있었다. 잊을 수 없었다. 어머니? 영수야. 나야. 엄마야. 영수의 손이 떨렸다. 소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무슨... 놀랐지? 미안해. 그런데 할 말이 있어서.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그럼 내가 누구겠니? 내 엄마지. 영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눈물이 났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어머니였다. 억양도, 말투도, 모든 것이 똑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전화하고 싶었어. 저 외로워요. 정말 알아. 엄마가 다 알아. 혼자 사니까 힘들지? 네. 너무 미안해. 엄마가 일찍 떠나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15년 만에 믿을 수 없었지만 진짜였다. 이 목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다. 진짜 어머니였다. 영수야, 시간이 많지 않아. 오래 통화할 수 없어. 네. 왜요? 그냥. 그래. 하지만 내일 밤에도 전화할게. 내일도요? 응. 매일 밤 11시 11분에. 이 시간에 전화할게. 왜 하필 11시 11분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잖아. 11시 11분. 소원을 비는 시간. 영수는 기억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11시 11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엄마의 소원은 내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거야. 어머니, 이제 끊어야 해. 내일 밤에 또 전화할게. 잘 자. 우리 아들. 어머니, 가지 마세요. 내일 또 통화하자. 사랑해, 영수야. 뚝뚝뚝. 전화가 끊겼다. 영수는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있었다. 꿈인가? 환청인가? 아니면 정말? 시계를 봤다. 11시 11분이었다. 정확히 11시 11분이었다. 어머니, 영수는 울었다. 수화기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15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다음 날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영수는 어젯밤 일을 계속 생각했다. 진짜였을까? 꿈이었을까?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어머니 목소리, 말투, 억양, 모든 것이 실제 같았다. 오늘 밤에 또 온다고 하셨지. 중얼거렸다. 11시 11분. 기다려야 했다.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시간이 천천히 갔다. 평소에는 빨리 가던 시간이 오늘은 느렸다. 공원을 산책했다. 같은 길을 걸었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옆 벤치에 다른 노인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영수가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인사는 했다. 같은 공원을 자주 오는 사람들이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침묵이 흘렀다. 영수는 말하고 싶었다. 어젯밤 일으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그래도 먹어야 했다. 건강을 위해서. 낮잠을 잤다. 꿈을 꿨다. 어머니 꿈이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다. 영수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다. 영수야, 학교 다녀와라. 네, 엄마. 조심히 가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네, 따뜻한 꿈이었다.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깼다.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아직 멀었다. 저녁을 일찍 먹었다.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였다. 6시에 저녁을 먹었다. 평소보다 2시간 빨랐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를 봤다.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다. 계속 시계만 봤다. 7시, 8시, 9시. 시간이 느리게 갔다. 너무 느렸다. 10시가 되었다. 1시간 남았다. 영수는 샤워를 했다. 옷도 갈아입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돈하고 싶었다. 어머니와 통화하는데 단정해야 할 것 같았다. 거실에 앉았다. 전화기를 봤다.
오래된 전화기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닦아냈다. 11시가 되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긴장되었다. 정말 올까? 어젯밤이 꿈은 아니었을까? 똑, 똑, 똑. 벽시계가 11시를 알렸다. 영수는 전화기를 응시했다. 조용했다. 울리지 않았다. 역시 꿈이었나. 실망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 딸랑딸랑 전화벨이 울렸다. 영수는 벌떡 일어났다. 전화기로 달려갔다. 소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영수야. 나야. 어머니 목소리였다. 진짜였다. 꿈이 아니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그럼 어제 약속했잖아. 매일 밤 전화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가능해진 거야.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가 봐. 영수는 울컥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나도 보고 싶었어. 매일 생각했어. 우리 아들. 제가 효도를 못했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무슨 소리야. 넌 좋은 아들이었어. 아니에요.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짜증도 냈고. 괜찮아. 엄마는 다 이해해. 내가 바빴던 거 알아. 죄송해요. 정말 사과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 목소리는 따뜻했다. 용서하는 목소리였다. 영수는 15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저 회식이 있다고 못 갔잖아요. 알아. 괜찮아.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으면 절대 안 갔을 텐데. 영수야. 그런 거 몰랐잖아.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화나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열심히 사는 게 기뻤어. 영수는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기다려주셨다. 말없이 들어주셨다. 영수야. 이제 그만 자책해. 넌 좋은 아들이었어. 진심이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네? 지금도 잘하고 있어. 혼자 사는 것도, 건강 챙기는 것도 엄마가 다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계세요? 응. 내가 공원 산책하는 것도 봤고, 약 먹는 것도 봤고, 혼자 밥 먹는 것도 봤어. 그랬구나. 외롭지? 많이. 네. 너무 외로워요. 알아. 그래서 전화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서.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어머니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영수야. 오늘은 이만 끊어야 할 것 같아. 벌써요? 미안해. 오래 통화할 수 없어. 하지만 내일 또 전화할게. 네, 기다릴게요. 잘 자. 우리 아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다. 영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시계를 봤다. 11시 15분. 정확히 4분간 통화했다. 매일 전화해 주신다. 영수는 미소 지었다. 1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날 밤도 평화롭게 잠들었다. 셋째 날 밤. 전화가 왔다.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왔다. 매일 밤 정확히 11시 11분.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영수의 하루는 달라졌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다. 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 외롭지 않았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함께하고 계셨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딸랑딸랑. 어김없이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영수야.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공원도 갔다 오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래, 뭐 해먹었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김치찌개요. 어머니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어머, 진짜 맛있었어? 네, 어머니 맛은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잘했어.
요리도 하고 대견하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때 생각나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요리 가르쳐 줬지. 네, 기억나요. 어머니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넌 금방 배웠어. 똑똑한 아들이라서. 어머니,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마치 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았다. 영수야, 아이들은 잘 지내니? 네. 큰애는 서울에서 일하고 작은애는 미국에 있어요. 보고 싶겠다. 네. 자주는 못 봐요. 다들 바빠서. 이해해줘. 젊은이들은 그래. 너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 그랬죠. 그래도 전화라도 자주 해. 내가 먼저. 네. 그럴게요.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먼저 연락해. 알았지? 네. 어머니.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다. 이해심이 많으셨다.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다. 열흘째 되는 날 밤. 영수야. 오늘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네.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5살쯤 됐을 때. 5살이요? 응. 하루는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 시장에 갔다가 영수는 기억났다. 희미하게 기억났다.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찾았어. 죄송했어요. 아니야. 나중에 찾았을 때 내가 울고 있더라. 엄마, 엄마 하면서. 영수는 눈물이 났다. 그때 널 안아주면서 생각했어. 이 아이를 평생 지켜줘야지라고. 어머니, 평생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함께 했잖아. 충분했어요. 어머니는 충분히 해주셨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2주째 되는 날 밤,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영수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군대 갔을 때, 모두 따뜻한 기억들이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들이었다. 영수야, 내가 군대 갔을 때 말이야. 네, 매일 편지 썼어. 너한테. 알아요. 매주 편지가 왔었잖아요. 사실은 매일 썼어. 근데 매주 한 통씩만 보냈지. 너무 자주 보내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랬구나. 보내지 못한 편지들은 다 모아뒀어. 너한테 주려고. 어디 있어요?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가 찾아볼게요. 그 편지들에 엄마 마음이 다 담겨 있어. 읽어봐. 네, 꼭요. 3주째 되는 날 밤, 영수는 어머니의 편지를 찾았다. 오래된 상자 안에 있었다. 수백 통의 편지였다. 하나하나 읽었다. 어머니의 그리움이, 사랑이, 걱정이 담겨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읽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을 때 어머니, 편지 다 읽었어요. 그래. 어땠어?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인데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알아. 엄마도 알아. 한 달이 지났다. 매일 밤 통화가 계속되었다. 영수는 변했다. 밝아졌다. 웃음이 늘었다.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네. 좋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좋은 일이요. 비밀이었다. 어머니와의 통화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끝날 것 같았다. 아들에게 전화했다. 먼저 전화한 건 오랜만이었다. 아들아, 나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건강해.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아빠. 너도 건강히 지내고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아빠도요.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요. 아빠. 전화를 끊고 영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먼저 전화하니 기분이 좋았다. 딸에게도 영상통화를 걸었다. 수민아, 나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영상통화를. 보고 싶어서. 내 얼굴 보고 싶었어. 아빠,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건강해. 그냥 딸 얼굴이 보고 싶었어. 화면, 속달이 울컥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빠, 자주 전화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바쁜 거 아빠가 이해해. 그래도 가끔 전화해줘. 네. 자주 할게요.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요. 아빠는요? 나도 잘 지내. 걱정 마.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딸. 통화를 마치고 영수는 행복했다. 어머니 덕분이었다. 어머니가 용기를 주셨다. 그날 밤 전화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 아이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래? 잘했어.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먼저 했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자주 해. 자주 연락하고 지내. 네. 그럴게요. 영수야, 가족은 소중한 거야. 살아있을 때 사랑을 표현해야 해. 네. 엄마처럼 떠나고 나면 후회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사랑해. 알겠어요, 어머니. 이 대화 이후로 영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자주 연락했다. 관계가 좋아졌다. 2달째 되는 어느 날 밤, 평소처럼 11시 11분에 전화가 왔다. 어머니,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영수야, 나다.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다. 영수는 얼어붙었다. 이 목소리도 알았다. 잊을 수 없었다. 아, 아버지? 그래, 아빠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럼 내가 누구겠냐? 영수는 주저앉았다. 어머니도 놀라웠는데 아버지까지.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우리 아들.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교통사고였다. 갑작스러웠다. 작별 인사도 못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왜? 마지막에 제가 화를 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 영수와 아버지는 싸웠다. 사소한 일로 영수가 화를 냈다.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그거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고. 아들아, 아빠는 화 안 났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알았어. 하지만 괜찮다니까. 아빠는 이해했어. 제가 사과도 못했어요. 그 후로 바로 돌아가셔서. 알아. 하지만 괜찮아. 너도 미안해했다는 거 알았어. 영수는 20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아버지한테 효도도 못했어요. 항상 바쁘다고. 넌 바빴잖아. 일하고 애들 키우고. 아빠가 이해해.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랬어요. 충분했어. 넌 좋은 아들이었어. 정말요? 진심이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영수는 울었다. 20년간 담아두었던 눈물이었다. 영수야, 이제 그만 자책해. 넌 잘했어.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말이야. 네? 앞으로 잘 살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네. 혼자 산다고 너무 외로워하지 마. 아빠, 엄마가 항상 지켜보고 있어. 네, 아버지.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자주 연락하고 그러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아버지와의 대화는 어머니와는 달랐다. 더 간결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아버지다웠다. 영수야, 오늘은 이만 끊어야겠다. 벌써요? 응. 엄마한테 바꿔줄게. 네? 어머니도 계세요? 그럼 우리 같이 있지. 목소리가 바뀌었다. 어머니였다. 영수야. 나야.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계세요? 그럼 우리 항상 같이 있어. 다행이다. 외로우시지 않겠네요. 응.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저도 다행이에요. 영수야. 아빠 말씀 들었지? 자책하지 마. 넌 좋은 아들이야. 네. 어머니. 울어보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 우리도 내다보고 싶을 때 전화할게. 감사합니다. 잘 자. 우리 아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전화가 끊겼다. 영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아버지, 20년 만에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어머니와 아버지 꿈을 꿨다. 셋이 함께 있는 꿈이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영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매일 밤 부모님과 통화했다. 때로는 어머니,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둘 다. 밝아졌다. 사람들이 알아챘다. 영수 씨, 요즘 표정이 좋으시네요. 공원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좋은 일이 있어서요. 부럽네요. 저는 요즘 외롭기만 한데 이웃도 혼자 사는 노인이었다. 70대였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았다. 영수는 문득 생각했다. 자신만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되는 걸까? 저기, 혹시 망설였다. 말해도 될까? 네, 혹시 돌아가신 분이 보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매일 보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11시 11분의 전화에 대해서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요? 저한테 일어났어요. 진짜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절히 바라세요. 매일 밤 11시 11분에.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정말 전화가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이웃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그 이웃을 다시 만났다. 영수 씨, 환한 얼굴이었다.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정말요? 네. 우리 집사람 목소리를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영수는 기뻤다. 자신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수 씨 덕분이에요. 이 일 이후로 영수는 다른 외로운 노인들에게도 이야기했다. 조심스럽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많은 사람이 시도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전화를 받았다. 돌아가신 부모님, 배우자, 자녀, 떠난 사랑하는 이들의 전화를 받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 노인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아마도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필요로 한다? 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영수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11시 11분 모임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다. 서로의 경험을 나눴다. 저는 어제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요. 저는
아내한테 받았어요. 저는 아들한테 모두 따뜻한 이야기들이었다. 사랑의 이야기들이었다. 이 전화들이 언제까지 올까요? 누군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필요한 동안은 계속 오지 않을까요? 필요한 동안? 네.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될 때까지. 그럼 치유되면 끝나는 건가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괜찮을 거예요. 더 이상 전화가 필요 없을 테니까. 모임은 커졌다. 10명, 20명, 30명. 많은 외로운 노인들이 모였다. 서로 위로했다. 격려했다. 함께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모두 함께였다. 6개월이 지났다. 영수는 매일 밤 부모님과 통화했다. 대화는 다양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조언, 격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다. 영수야,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네, 어머니. 인생에 대해서야. 인생이요? 응. 너 60 넘었잖아.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그렇죠.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 그렇지. 모두 그래.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나도 그랬어. 특히 아프기 시작하면서 죽음을 생각했지. 무서우셨을 텐데.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졌어. 왜요? 깨달았거든. 중요한 걸. 뭘 깨달으셨는데요? 삶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걸. 영수는 귀를 기울였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가 중요해. 의미 있게. 그래. 사랑하고, 베풀고, 함께하고. 그런 게 진짜 삶이야. 어머니, 영수야. 너도 이제 인생의 후반부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 어떻게요? 사랑해. 내 주변 사람들을. 네. 그리고 베풀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줘. 베푸는 거요? 응. 넌 이미 하고 있잖아. 다른 외로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잖아. 아, 그거요.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네, 어머니. 그리고 후회하지 마. 과거는 지나갔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이 순간을 살아. 사랑하고, 웃고, 행복해. 네, 그렇게 할게요. 영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엄마 소원이야. 저도요.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나는 행복해. 아빠랑 같이 있고, 너도 잘 지내고 있고, 충분히 행복해. 다행이에요. 그날 밤 대화는 오래 이어졌다. 평소보다 길었다. 어머니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인생의 지혜, 사랑의 의미, 행복의 비결. 영수는 모든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다음 날, 영수는 어머니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의미 있게 살기로, 사랑하고, 베풀고, 함께하기로. 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다음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왜요, 아빠? 집에 놀러 와.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요? 응.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좋아요. 갈게요. 딸에게도 연락했다. 수민아, 내년에 한국 올 계획 있니? 응. 아직 모르겠는데요. 오면 좋겠다.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 제가 항공권 알아볼게요. 그래 줄래? 고마워.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가야죠. 이웃들도 찾아갔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심심하실까봐 들렀어요. 어머, 영수씨, 들어오세요. 함께 차를 마셨다.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외로웠는데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도요. 함께 하니까 좋네요. 11시 11분 모임도 계속했다. 더 활발하게 운영했다. 우리 다음 달에는 소풍 가는 게 어떨까요? 영수가 제안했다. 소풍이요? 네. 다 같이 공원에 가서 도시락 먹고 이야기하고. 좋아요. 저도 찬성이에요. 모두 좋아했다. 오랜만에 들뜨는 기분이었다. 소풍날 30명이 모였다.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노래도 불렀다. 즐겁네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봐요. 우리 자주 하자요. 영수는 행복했다. 모두의 웃는 얼굴을 보니 기뻤다. 이게 의미 있는 삶이구나. 어머니 말씀이 이해되었다. 함께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었다. 그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무슨 일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소풍 갔다 왔어요. 어머, 소풍. 좋았겠다. 네, 다들 즐거워했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고요. 그렇게 사는 거야. 함께 웃고 나누고. 네, 어머니 말씀 이제 알겠어요. 다행이다. 영수야, 넌 이제 잘할 수 있어. 네, 혼자서도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영수는 불안했다. 어머니 말씀이 이상했다. 어머니, 혹시 영수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어머니, 잘 살아. 행복하게.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영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다음 날 밤 11시 11분이 되었다. 영수는 전화기 앞에 앉았다. 기다렸다. 하지만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11시 15분, 20분, 30분. 전화가 오지 않았다. 어머니? 불안했다. 왜 전화가 안 올까? 다음 날 밤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영수는 패닉에 빠졌다. 왜 갑자기 끊긴 걸까? 어머니, 아버지, 밤마다 전화기 앞에 앉아 기다렸다. 하지만 울리지 않았다. 2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전화는 없었다. 영수는 슬펐다. 다시 외로워졌다. 부모님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외롭긴 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다. 견딜 수 있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었다. 이제 친구들이 있었다. 11시 11분 모임 사람들이 있었다. 아이들과도 자주 연락했다. 관계가 좋아졌다. 이웃들도 자주 만났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 그래서구나. 영수는 깨달았다. 어머니 말씀의 의미를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더 이상 전화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해진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영수는 전화기 앞에 앉았다.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저 습관처럼 11시 11분이 되었다. 딸랑딸랑 전화벨이 울렸다. 영수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영수야. 나야. 어머니였다. 그리운 목소리였다.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미안해. 시간이 됐나 봐. 시간이요? 응. 이제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니, 그럼 오늘이 마지막 전화야. 영수는 눈물이 났다. 안 돼요. 어머니, 영수야. 들어봐.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전화로 연결되지 않아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어. 아빠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전화했던 이유 알아? 위로해 주시려고? 그것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달라. 뭔데요?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넌 외로움에 빠져 있었어.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친구들도 생겼고, 아이들과도 가까워졌고, 의미 있게 살고 있잖아. 네, 어머니 덕분에.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엄마는 그저 시작을 도와줬을 뿐이야. 어머니, 영수야, 이제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없어도 무서워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게. 혼자가 아니야. 친구들이 있잖아.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엄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잊지 마. 영수는 울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마음속에 살아있어. 영원히. 네,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은 내 안에 있어.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야. 엄마가 더 고마워. 좋은 아들이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따뜻한 침묵이었다. 영수야, 이제 끊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네, 잘 살아. 행복하게. 사랑하고, 베풀고, 웃으면서.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외롭지 마.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네, 어머니, 사랑해. 영수야, 정말 많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 우리 아들. 뚝뚝뚝. 전화가 끊겼다. 영수는 한참을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울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감사함도 있었다. 사랑도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지막이었다. 알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영수는 65살이 되었다.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다. 매일 밤 11시 11분. 영수는 여전히 잠시 멈춰섰다. 그 시간을 기억하며. 하지만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정말로 괜찮았다. 외롭지 않았다. 11시 11분 모임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50명이 넘었다. 매주 모였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영수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회원이 말했다. 저도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가족 같아요. 우리. 영수는 미소 지었다. 가족. 맞는 말이었다.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이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다. 규칙적으로 왔다. 함께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달라요. 친구들이 생겨서 그래. 좋으시네요. 보기 좋아요. 딸도 작년에 한국을 다녀갔다.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함께 여행도 갔다. 오랜만에 부녀 사이의 시간이었다.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영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독거노인 방문 봉사였다. 자신이 받은 위로를 나누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방문 봉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갔다.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외로웠는데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느 날 영수는
혼자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어머니, 아버지, 속으로 불렀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느껴졌다.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잘 지내고 계시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부모님이 어디엔가 계시다는 것,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사랑하고 베풀고 함께하면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무짚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그때 전화해 주셔서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영수는 미소 지었다. 사랑해요. 항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행복했다. 외롭지 않았다. 부모님은 떠났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영수는 일기를 썼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마음속에 살아있다. 어머니가 마지막 전화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제야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다. 부모님은 육체로는 떠나셨지만 사랑은 내 안에 남아있다. 그 사랑이 나를 지탱한다. 나를 강하게 만든다. 매일 밤 11시 11분 나는 잠시 멈춰선다. 그 시간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생각하며 전화벨은 울리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잘 살아라.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일기를 덮었다. 시계를 봤다. 11시 10분. 1분 후면 11시 11분이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기다렸다. 똑, 똑, 똑. 벽시계가 11시 11분을 알렸다. 조용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영수는 웃었다. 마음속에서 들렸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잘 자. 우리 아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영수는 중얼거리며 잠들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행복한 얼굴이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얼굴이었다. 5년 후, 영수는 70살이 되었다. 여전히 건강했다. 매일 공원을 산책했다. 친구들을 만났다. 11시 11분 모임은 이제 100명이 넘었다. 큰 커뮤니티가 되었다. 외로운 노인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영수는 회장을 맡고 있었다. 모임을 이끌었다. 사람들을 돌봤다. 영수 회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 모임이 없었으면 전 아마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영수는 책도 썼다.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이었다. 매일 밤 11시 11분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 출판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이 읽었다. 위로받았다. 이 책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잃었는데 이 책을 읽고 위로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영수는 강연도 다녔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단상에서 말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외롭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떠난 사람의 사랑은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박수가 쏟아졌다.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최근에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그러셨군요.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영수는 여성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질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말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매일 밤 11시 11분.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어머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진짜 들릴까요? 들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성은 울었다. 영수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수는 여전히 매일 밤 11시 11분을 기억했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5년째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전화가 필요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음속에 살아 계셨다. 언제나 함께 계셨다. 어느 날 밤, 영수는 잠들기 전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사랑하고, 베풀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들렸다. 잘했어.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맙습니다. 그때 전화해 주셔서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천만에 내가 잘해준 거야.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도 사랑한다, 영수야. 영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꿈에서 부모님을 만났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다. 꽃이 만발한 길을 걸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바람이 부드러웠다. 엄마, 아빠, 응, 아들, 행복해요. 우리도 함께 웃었다. 함께 걸었다. 영원히 함께였다. 매일 밤 11시 11분. 소원을 비는 시간. 이영수에게 그 시간은 특별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이었다. 6개월간 계속된 기적. 어머니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그를 살렸다. 외로움에서 구했다. 절망에서 건졌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다. 전화 자체가 아니었다. 그 전화를 통해 깨달은 것.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 육체는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그 깨달음이 진짜 기적이었다. 혹시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나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그리움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외로움에 지쳐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떠난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해주었던 말을 떠올리세요. 그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들릴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릴 겁니다. 잘 살아라. 행복해라. 사랑한다. 이영수처럼요. 그는 6개월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전화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는 것. 떠난 사람의 사랑은 우리 안에 영원히 산다는 것. 그 깨달음으로 그는 다시 살았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오늘 밤 11시 11분. 잠시 멈춰 서세요. 떠난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사랑한다. 항상 함께 있다. 잘 살아라. 그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아도 그들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항상, 영원히. 사랑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이영수처럼 외롭지 않게 사랑하며 베풀며 행복하게 매일 밤 11시 11분 당신의 마음속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것을 들으세요. 사랑의 목소리를.